네, 새날의 유일한 청년 코너 우리 업데이트 191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작도 하기 전부터 벌써 우리 팬분들이 많이 와주셨는데 수수님도 반갑게 인사해 주셨고 형 왔다, 정변님, 역시 또 정변 형님 오셨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다 대고 재훈님 바로 한마디 하셨잖아요. 네, 뭐라고요? 누가 형인데 하셨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고 오해하죠. 큰일 납니다. 예, 제가 존경하는 형님이고요. 또 다음에 정변님. 한 마이크를 좀 준비를 할게요. 뒤에서 정재호가 뭐라고 얘기하나.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튼 형님 오셨고요. 그다음에 또 박찬현님, 해움님 오셨고, 김조영님도 오셨고, 예, 알림이 황희도, 알림이 황희도는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근데 이게 시끄럽네 시작부터. 자, 그럴 거면 오늘- 나오지. 그러니까 아니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럴 거면 나오든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예, 아무튼 자 오늘 좀 특이한 광경이 있으실 텐데 오늘 황희두가 다음 주까지 봉사활동 때문에 그쵸. 예.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이 또 위해. 무더위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2주 동안 비워서 오늘 그에 걸맞는 또 특급 게스트를 모셨으니까 여러분들 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 간단하게 소개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저는 진행을 맡은 민주청년 스피커 정재호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우리 또 종만이들로 여러분들 많이 알고들 계실 텐데 종만이가 1위 있고 2가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계속 음지에만 있으면서 이렇게 최윤아님을 조종하면서 아무개 흑마술사처럼 이렇게 그분이셨구나. 하는데 막 채팅 남겨주시던 네, 뭐 정재우 물러가라 하시던. 근데 저번 주에 막 네. 분탕 친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막 댓글 맞아요. 아니 누가 막 와갖고 정재우 그래갖고- 물러가라 막 이러길래 나 분탁인 줄 알았더니 그분이셨군요. 네, 그래서 예, 운영자가 예. 직접 나섰습니다. 본체가 나왔구나.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뭐 본 주제에서 이야기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제 옆에 속이 없는 거예요? 네, 저기 정말 지금 하셨잖아요. 종만이들로. 다야? 예, 예. 유튜브 채널 종만이들에서 종만원을 맡고 있는 종만입니다. 깔끔하네요. 그러니까 이 이상 또 소개를 하게 되면 또 너무 이게 또 너무 빨리 공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베일에 좀 쌓아두고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개발협력 활동가로 활동 중이신 오이성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반갑습니다. 오이석입니다. 저는 지금 한 일주일 정도를 알아 누워 있다가 이제 감기 몸살이 와가지고 오늘도 목소리가 아직 좀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몸 컨디션은 돌아왔는데 목소리가 오늘 살짝 거슬리시더라도 들으시는데 큰 지장은 없을 테니까 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새날의 미래 권력이죠. 자, 보람 PD님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새날의 막내 보람 PD입니다. 네. 네. 뭐 시청자분들한테 뭐 하실 말씀 따로 없으시고요? 늘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감사드립니다. 뭐 뻔한 얘기긴 하죠. 좋습니다. 자, 아무튼 뭐 오늘 희두님까지 이렇게 채팅에 활발하게 참여해주고 계신데 오늘 준비한 이야기 저희 많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먼저 오이석이 지지지부터 아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이석의 지지지. 오늘은 요행이 실력인 척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짜 뉴스가 하나 나와서 이걸 좀 팩트 체크를 해드려야 되겠다. 오, 이거 진짜 요행이 중요하다. 실력인 척하는 윤석열 네, 정부. 그렇습니다. 딱 꽂히는데 이게 지금 네, 벌써. 네. 이게 어제예요. 어제 환경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22년에 이제 윤석열 정부 1년 차죠. 2022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3.5% 줄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가 이제 환경부 홈페이지에 올라오자마자 바로 이 그림이 올라옵니다. 조선일보가 바로 이 기사를 씁니다. 야, 역시 조선일보구만. 네, 조선일보가 가장 먼저 썼어요, 이 기사를. 저기 따옴표 딱 친절하게 쳐놨네요. 원전 덕분이다. 그렇죠. 지난해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3.5% 줄었는데 그것이 원전 덕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빠르게 이제 조선일보가 이제 뒷받침하는 기사를 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실 윤석열 정부가 제가 지지지에서도 자주 말씀드렸고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한 게 없는데 뭘 했냐? 줄었다. 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상하다. 가짜뉴스의 스멜이 좀 난다 싶어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기사에다가 이런저런 거짓을 막 섞어놨어요. 일단 먼저 이 기사를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이던 2021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에 비해서 3.3%가 늘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되자마자 3.5%를 줄였다. 이런 차별화된 성과를 냈다.
그리고 이 차별화된 성과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가져온 성과다라고 기사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이런 얘기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이 실패했던 원인을 이거 너네 통계로 확인했지? 약간 그런 느낌이네. 그렇죠. 지금. 탈원전을 했던 것이 우린 다 알고 있죠. 탈원전 한 거 그렇지. 없다라는 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한 세력인데 탈원전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도 못 잡았어. 오히려 늘었어. 하지만 윤석열은 줄었어. 라고 또 비교를 하고 또 문재인 정부를 갖고 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기사 보면서. 예. 이게 웃긴 게 2020년하고 2021년하고 2022년은 우리가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일단 2020년 뭐였어요? 코로나. 그렇죠. 코로나 시기가 그때 있었죠. 공장 한참. 닫았고 네, 맞아요. 밖에 외출도 못했죠. 재택근무했죠. 차도 안 돌아다녀. 야, 그 얘기가 없네. 그렇지. 어. 그냥 2020년에서 2021년에는 늘었다라고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네. 정부 때는 늘었다라고만 얘기했는데, 일단 네.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코로나 때는 당연히 확 줄었지. 온실가스 배출량. 그건 전 세계적으로 왜냐면 다 사실 그랬지. 그런 거잖아요. 원래 이 탄소 배출량도 그 산업, 그러니까 공장이나 이런 데서 돌리는 게 그렇지. 비교량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렇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뭐 마스크 외에는 사실 모든 공장들이 다 쉬었을 테니까. 그렇지. 근데 2020년에 줄었다가 2021년에 늘어요. 당연히 늘었지. 이때는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에 적응하기 위해서 조금씩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늘지. 근데 이걸 어떻게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가 있냐는 거죠. 이런 데에 약간 그런 속임수가 있네. 속임수가 있었고 게다가 이 그래. 우리나라가 2020년에서 2021년에 3.5%가 3% 조금 넘게 늘었는데 이 당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코로나에 적응하는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때는 전 세계 평균은 5.7% 정도 늘어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덜 늘었다고. 그런데 그런 얘기도 하지 않고 일단 문재인 정부를 늘었대요. 그리고 그림이 하나 더 올라옵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2020년, 2021년 맨 오른쪽에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요게 이제 2010년 이후부터 10여 년간의 우리나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한 건데 2020년에 확 줄었다가 2021년에 늘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런데 길게 한번 보자고요. 2021년에 조선일보가 늘었다 그랬어요. 문재인 정부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었다 그랬어. 네. 680이야. 그렇죠? 네. 근데 2011년 누구 정부 때예요? 이명박 정부 때. 그러네. 그렇죠? 그리고 뒤에 이제 이명박근혜로 붙으면서 저 때보다 문재인 정부 때가 더 줄었어요, 실제로. 네. 맞네. 이명박근혜의 잃어버린 10년 동안, 잃어버린 한 8년 정도 됐었죠, 정확히는. 그동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꾸준하게 늘고 있었는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는 줄었다고요. 그러니까 보면 2011년도에 685인데 이미 2021년도엔 680, 그러니까 훨씬 낮은 수치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10년 늘어도 전보다. 이명박근혜 때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문재인 정부가 되게 못한 것처럼 그렇게. 또 거짓말을 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문을 한번 봤어요. 그 환경부가 이제 보도한 자료를 보니까 이런 자료가 이제 나옵니다. 이게 이제 환경부 자료인데요.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팩트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 더 껴줘요. 윤석열 정부가 GDP는 늘었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시키는 대단한 성과를 냈다라고 환경부가 보도 자료를 내요. 경제 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하는 얘기를. 이른바 우리 이거 디커플링, 비동조화라고 부르거든요. 경제 성장은 계속해서 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여나가는 거를 이 기존의 경제학, 기존의 이 기득권들 같은 경우가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예요. 이게 경제 성장을 계속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이는 거. 근데 윤석열 정부가 이 어려움을 해냈다는 거야. 근데 정말 해낸 걸까? 아니면 디커플링을 당한 걸까? 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내용을 보여주시면은 어디서 줄였나 살펴봤더니 에너지 전환에서 970만 톤을 줄였고 산업에서 1,600만 톤 이상을 이제 줄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를 발생시키는 단계, 그리고 이 산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디에서나 가장 높기 때문에 여기서 줄여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하이라이트 친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를 보면은 2022년에 원전 발전량이 늘었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었다. 그리고 석탄 발전량이 감소하면서 전기를 만들면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다라는 게 환경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2022년에 이 성과들이 윤석열 정부가 세운 계획에서 비롯된 거냐는 거죠. 진짜 아닐 것 같아요. 얘기만 들어봐도. 2022년에 우리 대통령 바뀌었잖아. 맞아요. 그 2022년에 대한 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다 세워놓은 거예요. 이미. 그쵸. 네. 재생에너지가 늘은 거? 재생에너지 늘리기로 문재인 정부 때 했으니까. 원전 는 거? 이거는 원전이 이제 고장난 것들 수리하고 다시
이 가동하기로 했기 때문에 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미 문재인 정부 때 그런 이야기들이 다 계획됐던 거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되면서 마치 이거 내가 이 성과 다 해낸 거야. 내가 이렇게 감축한 거야. 그렇지. 내가 이 인프라 만든 거야. 뭐 그렇지.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렇죠. 환경부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2022년에 대단한 성과를 낸 것처럼 얘기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했다는 거예요. 그게 2022년에 실현만 된 거야. 구현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또 그림이 요거 말고 그 전에 사진이 하나 더 있을 겁니다. 네. 그 사진 하나 없으면은 네. 일단 석탄 발전 같은 경우도 석탄 발전량이 감소했어요. 우리나라가. 실제로 네. 감소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석탄화력 발전소를 폐쇄해 왔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화력 발전소가 덜 돌아가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지. 근데 이게 윤석열 정부가 한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 2022년에 석탄 발전소가 그 전에는 뭐 10개 돌아가다가 2022년에는 뭐 8개 돌아가게 된 거야. 그 두 개가 감소하는 것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는 한 게 없잖아. 문재인 정부가 다 한 거잖아. 맞네. 근데 무슨 자기들이 뭐 대단한 온실가스 감축에 성과를 낸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는 거죠. 네, 요 그림 하나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 그림 하나 이제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 미야킴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들이 잘한 것처럼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맞네. 마치 본인들이 해왔던 성과처럼 계획하고. 요 그림 하나 지금 이제 올라올 텐데요. 요거 같이 보시면 요거 최고령 석탄 발전소 호남 화력 명예로운 퇴역했다. 요 기사 나온 시기 보세요. 2021년 12월입니다. 그쵸? 문재인 정부 때네. 그렇죠. 2022년부터 이거 안 돌아가요라고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인데 자기들이 줄인 것처럼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문재인 정부의 성과는 지네들이 얘기를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할 수는 있어도 문재인 정부한테 탓은 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렇죠. 근데 이게 반대가 되는 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계획은 마치 우리 정부에서 한 것처럼 자랑은 다 하고 그렇지. 기사로는 이거 문재인 정부 탈원 좀 봐봐. 온실가스 감축 더럽게 많이 나오고 뭐 안 나온다면서 그런 이야기네 진짜. 그렇죠. 호도하는 거죠. 그렇지. 너무 졸렬한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이 온실가스 배출량 줄이면서 GDP 높이는 게. 여기 우리 슈퍼 소녀시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 가능성과 산업의 발전은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GDP의 꾸준한 상승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하락은 정말 어려운 건데 이걸 자기들이 뭐 되게 해낸 것처럼 호도를 하다가 이제 딱 걸린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그림도 같이 보시면 네, 원전 발전량 늘어난 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에 안전 문제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되었던 원전들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2022년에 원전으로 인한 발전량이 이제 늘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이게 그 안전의 문제로 다시 또 멈췄다가 또 다시 가동하다가를 반복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이제 한빛 5호기거든요. 언제 기사죠? 이게 이제 지난달이네. 네. 재가동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고장이 나고 있어요. 요 한빛 3호기, 5호기 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요걸 이제 지은 사람이 누구라고? 이명박이라고. 현대건설 때. 네, 그리고 부실공사가 되게 심각한데 이걸 지금 다시 또 돌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원전으로 이제 발전하는 발전량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일단 지금까지를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세운 계획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온실가스 감축의 성과를 자기들이 매우 이제 가져오고 있는 중이다. 잘한 건 지네 거. 잘한 건 지네 거다. 그리고 못한 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 거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하나 또 더 얹어요. 산업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었다라고 했는데 요거 그림 같이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산업 부문이 왜 줄였느냐 봤더니 전 세계 시장의 수요 감소로 인한 철강 및 석유화학 부문의 생산 감소 영향으로 배출량이 줄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우리나라에서 가장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곳이 이제 철강, 뭐 시멘트, 석유화학 이쪽인데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이 줄었다라고 했으면은 철강을 생산하는 단계에서 획기적인 기술이 들어가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거나 한 게 성과라고 봐야 되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성과, 요거 환경부 자료로 그대로거든요. 자연적으로. 그렇지. 이게 핵심이네. 전 세계적인 흐름상 수요가 줄어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었다. 왜? 제품 생산을 덜 하게 됐으니까. 인 거예요. 자기들이 뭘 해서 한 게 아니라고. 여기 교묘하게 그런 트릭들이 있네. 자세히 보면. 요행으로 얻어 걸린 걸 실력인 것처럼 속여먹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제 환경부가 자기들이 잘했다라고 이제 기사를 낸 거다. 아주 악질이구만. 예. 근데 이게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게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윤석열 정부가 했다, 얘기했다, 추진한다 이렇게만 딱지를 붙이면 예를 들어서 뭐 핵발전도 그냥 환경에 좋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한 35%는 되잖아요. 그리고 보통 그 사람들은 뭐 경제 이런 얘기 또 명분으로 가져가긴 하지만 환경 같은 거 진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어필되고 싶어하는 층이 말하자면은 뭐 의성님이 같이 환경 쪽으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환경 되게 중요하지. 근데 정치적인 건 나한테 말하지 마. 약간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계시죠. 예를 들어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되고 나니까 ODA 이번에 금액이 많이 늘었더라. 맞아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 정치는 잘 몰라.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니까 환경이 이렇게 좋아졌대. 이렇게 국제 개발 그 사업에도 많이 투자를 한대.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게 저는 그게 되게 저희가 견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치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렇게 그럴듯하게 지금 써주고 있잖아요, 실제로. 맞아요. 바로 올라왔어. 그러니까. 환경부가 내자마자 제일 먼저 조선일보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뭐 윤석열이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하겠다. 사실 이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유시민 작가님이 나와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뭐 침팬지 얘기도 해주시고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이입이 돼서 얘기를 해주시는지 그런 거를 다 설명을 한번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뭔가 좋은 거 나온다? 무조건 내 거. 나쁜 거 나온다? 좋은 거도 나쁜 거로 만들면 무조건 문재인 거. 약간 이거는 다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종만왕? 정말 그렇군요. 예. 이게 아무튼 헤드라인만 보면 맞아. 헤드라인만 보면 진짜 뭐 한 것 같아. 방금 보라님 말씀하신 것처럼 ODA 예산도 늘어나고 우리나라가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국제사회에 맞서서 윤석열 정부가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내가 너무 무작정 욕만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스스로를 의심할 수도 있게 되는데 조금만 파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하는 거 1도 없고 좀 굉장히 졸렬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저는 좀 이 뉴스를 보면서 좀 속이 더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우리 청주 오송에서 일어났던 참사라든지 여러 물난리를 보면서 이거 지난번에도 그렇고 수차례 말씀드렸으면 이거 기후재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후변화에 이거 대응해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하나도 안 하면서 이건 우리 생존, 경제, 먹거리 모든 것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대단히 뭔가를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고 게다가 일본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에서 정말 양심 없고 맞아요. 염치 없고 인간적으로 뭔가를 기대할 게 없는 정부구나라고 또 한 번 마음을 먹게 됩니다. 네. 침팬지적으로 한번 기대해 보시면 어떻게 아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김태형 소장님이 분석한 건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침팬지랑 비유하는 것은 침팬지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런 연구 결과가 있대요. 침팬지들을 놓고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어떤 실험을 과거에 어디서 한 적이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침팬지들이 고통스러워한답니다. 그러니까 원초적인 공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동료 침팬지가 뭐 괴로운 상황을 당하면 본인도 괴로워하는 거죠. 네. 근데 개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는 물론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비교적으로 그런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대요. 개들은.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딱 봤을 때 우리 인간들이 막 참사 현장에서 죽어나가거나 막 동족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침팬지랑은 조금 비교하는 것은 침팬지에 대한 모독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개라는 어쨌든 거예요? 그런 셈이에요. 새날의 그러니까 공식 입장과는 다른 그러니까 물론 저도 들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아무튼 뭐 침팬지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에 그 기사 이렇게 돼 있더군요. 뭐 탄소 배출량 감소의 이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이거 차질 없이 계속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거 사실 의석이 형님이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여러 차례 여기서 비판한 바도 있으시죠? 맞습니다. 저는 그거대로 따라가기도 어렵고요. 그거대로 하려면 탄소 포집해야 되고 뭐 수소해야 되는데 당장 그런 기술 없습니다. 그냥 재생에너지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줄이고 근데 네. 그거 하나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에게는 지금 기대할 거 1도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의석이 형님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가져와 주신 것 같고요. 천지인 님이 개들도 공감해요. 그러니 개만도 못한 거죠. 예. 맞지. 뭐
예, 천지인님이 뭐 그렇게 채팅으로 남겨주신 거니까. 이렇게 예. 뺀다고 시청자들한테 이렇게 돌려도 돼요? 아, 시청자에 돌리는 건 아니고, 아니, 저는 댓글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소통하는 방송. 제가 이제 가장 원하는 방송이 소통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되게 침팬지 같군요. 아, 그런가요? 아, 예. 근데 잠깐만. 여기 진행자를 막 공격하는데. 오늘 싹수가 뭐- 보여. 여기 표지션이 예. 그러던데 흥미 한번 인천. 아니, 오늘 처음 나온 패널이 막 진행자를 갖다가. 적응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막 채팅 쓰고 싶어요 지금. 막 악랄한 인간이라고 그러고 막 침팬지보다 못하다 그러고 충격적이네. 아무튼 자 알겠습니다. 자 네. 다음 보람의 쇼미더월드 코너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 미더 월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몇 달 전에 브라질의 정권 교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굉장히 오래전의 일처럼 저희가 워낙 다사다난하다 보니까 룰라. 네, 룰라로 정권 교체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도 곧 다가올 미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야죠. 그래서 오늘은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좀 보면서 우리가 윤석열이 모자란 건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얼마나 어디가 어떻게 모자란지를 좀 살짝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룰라가 당선되면서 던진 메시지가 무너진 브라질 재건하겠다 이거였거든요. 이제 저희에게도 곧 다가올 미래가 아닌가 희망을 뽑아봅니다. 일단 네, 그 당선되는 전후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전망을 하잖아요. 그때도 뭐 핑크 타이드 말하자면 네, 온건한 좌파들이 정권을 잡는 기조 그렇죠. 이걸 통해서 국제 사회에서의 그런 핑크 타이드가 되지 않을까, 연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도 꽤나 있었고 여기에 대한 것들도 화제였는데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먼저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무조건적인 온건 좌파 연대를 한다기보다는 어떤 딱 틀에 박혀서 어떤 최종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그거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이 국가의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를 생각하는 외교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그 룰라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 중국을 방문했을 때 왜 달러가 세계를 지배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달러 패권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면서 국제 무역에서 현지 통화를 늘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중국을 만나서 중국 앞에서 중국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해주는 거냐라면 저는 그게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윤석열이 UAE 가서 이란이 적이다 이런 얘기한 거랑은 전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외교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그 사람의 눈앞에 있는 사람한테 기분 좋게 해주려고 그냥 그 사람한테 좋은 얘기 해주고 노래 불러주고 맞장구 쳐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광대지. 맞네. 맞아. 포티 대통령의 광대지. 아 그러네요. 근데 그거라도 좀 돈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라도 버는 게 좀 있어야 될 텐데요. 돈 주고 부르고 싶을 퀄리티는 아니었어요. 또. 네, 롱 타이머고. 그래서 불편한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을 시작으로 유럽도 방문을 하는데 거기서도 그렇고 프랑스 가서도 마크롱 앞에서 그 FTA 관련해서 그 EU가 요구한 환경 관련 사항들이 위협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저희가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환경적인 거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실제로 또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뭐냐면 이미 지구 환경 파괴를 하면서 경제 성장하고 자기들은 선진국이 돼서 환경이라는 거를 명분 삼아서 사다리 차버리는 이런 선진국 기득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쳤을 때는 이런 환경, 기후 중시해야 되고 이거를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재생에너지 같은 걸 늘리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죠. 이걸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순간이 생긴다면 국가적으로는 이걸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근데 지금 최근에 그 남미 EU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서 논의 중이거든요. 네. 계속 얘기 중인데 그 전부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지어 환경 관련한 아젠다에 있어서도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중재 노력하고 있다. 여기서 내가 이런 평화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자처해서 하기도 하면서 룰라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 보통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편을 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크라이나 편만 들지 않았다고 또 지탄을 받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러시아가 잘못했다. 이렇게 균형을 잡는 외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EU 간의 그 FTA 추진에 대해서도
균형이 잡힌 협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자국 무역 보호를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선언을 하는 거죠. 근데 네.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은 나 아니면 다 남인 거거든요. 자국 중심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에서 그것도 미국도 다 자국 중심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이유도 그렇고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못 하는 게 바보인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근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나토 가입하면서 서방 편을 택했던 핀란드 대통령도 룰라를 지지해주는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시각에서만 바라보면서 러시아를 악마화하고 북한 핵 이거 악마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지금 그렇게 유치하게 외교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국제 사회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정치질도 하고 뭐 정무적인 판단 안에서 외교를 한다는 겁니다. 영향력을 미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인간의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게 동물들의 것과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연히 강한 어떤 종이 살아남고 그렇게 해서 그 후대가 계속 뭐 씨를 많이 퍼뜨려서 살아남고 이렇게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게 우리는 지금 인간관계도 그렇고 국제사회 관계에 있어서도 이 적자생존이라는 게 최적화 개념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렇게 4명이서 있는데 조별 과제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정말 곧 죽어도 같이 우리 조에 넣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이 사람은 같이 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또 있을 거잖아요. 국제사회 관계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잠시만요. 같이 하기 싫다고 하는데 왜 저를 저랑 같이 하기 공감하는 거죠. 공감하는 거죠? 그렇구나.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MC가 이렇게 예민해도 돼요? 아니 왜 예민하네. 그게 아니라 터스 아니야? 아니 무슨 텃세예요. 예. 그건 아니죠. 예. 아무튼 뭐 아니라고 하니까 진행 계속 하시죠. 예. 무서워 네, 죽겠네. 아니 뭐 무섭다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이런 예. 얘기를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는 방송 야. 업데이트입니다. 그렇지. 네, 그래서 혼자서 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이제 모여서 같이 으쌰으쌰 좀 해보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명분상 문턱을 만들기도 하는 거고 이제 국제사회의 관계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윤석열은 이제 최근에 한 걸 보면 자리도 하나도 없는데 여기저기 따라가가지고 사실 깍두기 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나라 돈으로 그렇게 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나토를 왜 자꾸 모르겠네 진짜. 자기 자리가 여행 없어요 가는 거기. 거지. 근데 안 놀아주잖아요. 다른 그러니까. 데서. 근데 이게 저희가 진짜 옛날 얘기 같지만 그렇게 뭐 그런 발언을 하고 대통령 바이든 날리면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몇십 초 만나서 그냥 악수하고 뭐 여기저기서 패싱 당하고 지금 이런 게 현실이잖아요. 그 약식 정상회담이 그러니까. 너무 찌질하고. 진짜 너무 그렇게 부른 것 자체가 너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짜증나. 아마 바이든 날리면 사태 이후에 아마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이구나라는 거는 솔직히 정상들은 다 판단을 했을 소문 다 거고. 났지. 소문 다 났지 너무 그럼. 잡힌 거지 뭐. 이때 왜냐면 털어야 된다 한국. 왜냐면 심지어 윤석열 없는 자리에서도 예를 들어서 모디 총리라든지 등등 외국 간의 국가 간의 관계에서 뭐 노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들 안다는 거거든요. 사실 르몽드지에서 콜걸 얘기한 거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런 거죠. 진짜로 우성님 말씀처럼 이때 네. 털어야 된다 이거 엄청 노리고 있더라고요. 다른 데서 다른 국가들에서.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금이 얼마나 좋은 기회겠어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다 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맞아. 애가 다를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골든 타임이지. 일본. 골든 타임이죠. 어. 정권 바뀌고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특히나 또 나토 같은 경우에는 군사협력체잖아요. 네. 근데 뭐 경제협력체나 아니면 뭐 경제를 꼭 표방하지 않더라도 국가 간의 관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경제협력을 도모하는 그런 말하자면 국가 간 모임인 거죠. 네.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CPTPP라던가 뭐 네. 브릭스라던가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 다 모르고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꼭 이런데 지금 그 CPTPP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지금 가입을 타진해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윤석열이라서 꼭 가입이 안 된다 아니면은 여기에 가입을 어떻게든 해야 된다 이걸 떠나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때 당시에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G7에 초청받고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또 맡았잖아요. 코로나 시기에서 한국이 어떻게 이 소프트 파워를 세계에 보여줬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사진이 있군요. 네.
지금 저 당시에 저걸 떠올려 보세요. 이게 사실은 누군가는 국뽕이라고 하면서 후려치고 상승하는 소리가 막 난다고 막 그랬었는데. 그쵸. 그때 와, 그랬는데 이제 한국은 월드 챔피언. 딱. 그쵸. 지금 저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저기 초청받아서 간 거잖아요. 그리고 저거 어떻게 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사진 쭉 보여주시면 저런 시절이 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위상. 저런 시절이 당장 5년도 안 된 상황이잖아요. 말하자면. 아니, 뭐 10년이 됐으니까 20년이 됐습니까? 같아요. 지금 보는데 너무 그리워. 지금 저랬는데 이제 지금은 룬 대통령 이런 얘기 듣고 아, 저기 나와 있네. 맞네. 바이든이 아까 이제 등 꼿꼿이 세운 문재인 대통령과 저렇게 동등한 입장에서 악수를 나누던 국가에서 이렇게 룬이라는 저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듣기나 하고. 노래 시켜놓고 이름이라도 제대로 불러주지. 아 진짜. 룬이 좀 짜증나네. 저것도 약간. 너무 웃겨. 근데 왜냐면 박근혜 때도 오바마랑 만났을 때 뭐 정말 공개적으로 조롱당했잖아요. 저 그 생각만 하면 저도 지금도 얼굴이 막 저 넘어진 거 생각하면 자다가 입을 찰 것 같아요. 솔직히 넘어진 건 전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네. 그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전 세계 앞에서 여기 계신 대한민국 대통령이 질문을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근데 지금 저렇게 사진도 제대로 못 찍히고 심지어 그 기시다가 있던 자리에 윤석열을 집어넣는 합성 사진이 또 돌아다니질 않나. 이거 뭐 금방 들킬 건데도 지금 저런 식으로 오히려 국가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그런 행동들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윤석열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저희는 곧 룰라의 대통령을 가진 브라질처럼 우리도 곧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또 품어보는 차원에서 전달해주면서 이렇게 이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또 룰라 얘기를 또 잠깐 해보자면 외교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또 국내적으로도 브라질은 또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우소노라가 4년 동안 대통령을 하면서 서울 40배에 달하는 면적의 아마존을 훼손시킨 거 이런 거 다시 다 복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워낙 말아먹었어요. 워낙 말아먹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브라질도 뭐 지금 총기 규제에 대한 것도 강력하게 하겠다. 왜냐면 보우소노라고 하면 이렇게 저렇게 얼레벌레 해줬던 거 지금 다시 타이트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냥 이거는 자연적으로 어느 정권에서 고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이런 어려움에도 당장 봉착을 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을 해 있고 근데 저는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총기 문제는 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물론 또 그렇죠. 예. 해볼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 얘기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보람님이 가지고 온 주제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한숨이 많이 나오네. 왜냐면은 윤석열 정부와 이 과거의 문재인 정부의 또 외교까지 같이 사진으로 비교 분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지금 신세 한탄이 되는 그런 건 상황인 것 같고 사실 외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우리가 뭐 플러스를 가져오라고 기대는 안 해도 마이너스는 만들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이번에 가서 또 우크라이나에서 그 뭐 사직생인지 뭔지 그 발언을 하는 바람에 돌아버리겠네, 진짜. 경제도 완전 지금 뭐 주식시장에다 보다 바닥났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또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이 북한에 좀 전에 총선 앞둔 시점에 8, 9월쯤에 북한에서 무슨 또 국지전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왜냐면 너무 지금 남북 관계가 긴장이 고조돼 있고 며칠 전에 엊그젠가도 지금 북한이 또 미사일도 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걸 걱정해야 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거 외교 문제를 떠나서 이건 진짜 대통령이 이거 내려와야 하지 않나. 뭐 아직 공식 입장은 아니죠. 뻔한 얘기네요. 예, 근데. 뻔한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밖에 갈 수가 없어. 그냥 끌어내리는 거 답이요. 그러니까 뭐 이걸 아무리 뭐 좋게 얘기를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뭐 이 얘기밖에 저도 할 얘기가 똥을 없기 어떻게 때문에. 포장해. 예. 근데 될까요? 요번에 이상민 보니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던데 사법재판소도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그 16년도 때도 촛불 들고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다 거리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적당히 해가지고는 되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은 나오셨던 분들이 진짜 적당히 해야 봐주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수에서도 조중동이 버리면 사실은 끝나는 싸움인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점점 조중동이 버리게 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근데 거기에 대한 분기점을 총선으로 본다면 저희가 뭐 민주당이 민내 공내 해도 윤석열 뭐 저렇게 납두겠습니까? 총선에서 저희가 보여줘야죠. 어쨌든 간에 계속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국익이 저해되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이익이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이제 조중동을 비롯한 우리 또 언론 저 재벌들을 비롯한 기득권들이 이제 느꼈을 때 그땐 이제 또 확 이제 변화의 시기가 이제 올 수 있겠죠. 아직은 참을 만한가 봐요 그들이. 우와 나는 아닌데 나는 못 우리는 참겠는데. 아닌데 그들은 예. 참을 만한가 봐 아직. 아무튼 뭐 좀 댓글창에도 즉각 사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뭐 이상민도 그래요. 아니 재판에서 그렇게 판결을 했더라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스스로 그 자리를 내려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너무 많은 걸 사람으로- 바라지 말라니까. 네, 사람으로 애초에 아까 침팬지 얘기했는데 뭐 침팬지 사람이에요 조직한테 지금. 뭘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민도 그래요. 본인이 거기 알아서 내려와야지. 아무튼 자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는 네, 거죠. 지금 그래서 음. 마무리를 하자면 저는 안 하셨구나. 네, 왜냐면 저는 윤석열한테 계속 기대를 이제 저희는 할 게 없다 생각해요. 뭐 인간으로서 뭐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거 사실 기대할 필요가 없고 그냥 국민 개개인이 정말 깨어 있고 저희가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우리 마지막 또 뉴 페이스의 순서인데 오늘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인가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나는 왜냐면 긴장할까봐 하이라이트까지라고는 얘기 안 해주려고 했는데 하이라이트. 우리 미래 권력님께서 와, 저 근데 지금 하이라이트라고. 얘기 들으면서 긴장이 좀 풀렸는데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얘기 아, 들으면서 그러니까, 너무 아니 행복했거든요. 내가 긴장 풀어놨는데 왜 여기 또 피디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왜 그냥 이 채팅 쓰는 게 제일 편한데 지금. 잠깐만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그 종만이 1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종만이 1님의 순서를 45만 유튜버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분명 알림이 황희두가 오 막 이러면서 진짜 왜 저러는 거야? 굉장히 46만입니다. 46만 유튜버죠. 유튜버. 알림이 황희두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46만이 다 보고 있는 거랑 다름없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굉장히 큰 겁니다. 아니 제가 진짜 속아서 나온 거거든요. 처음에 권유를 해주셨어요 보람 PD님이. 에피소드가 있군요. 이제 황희두님이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아이고. 갔다고 그러면서 권유를 해주셨는데 네. 제가 진짜 말을 너무 못하겠고 막 너무 떨리고 방송 뭐 능력이 없으니까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안 한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있네요. 어떻게 있게 된 저- 거예요? 어떻게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새날의 미래 권력 때문에 홀려가지고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니, 막 저는- 주제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이구. 이렇게 막 홀리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이미 저는 재능이 있으시다는 거를 제 눈에 보이니까 그러면서 방금 전까지도 제가 다 떨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이러놓고서 하이라이트 뭐 이러니까 사람이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진짜 하이라이트로 하던지. 야, 이게 보니까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다들 기대해도 좋아요. 이렇게 희두님이 달아주셨고요. 어마어마하네. 수수님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자신감을 와. 가지라는 그런 이야기죠. 스승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변희사 정변님이 새날의 미래 권력의 피해자 두 번째로 나왔다. 첫 번째 피해자는 누구죠? 정변님인가? 피해자 코스프레에 능한 변호사라고. 그럼 저 세 번째일 것 같아요. 변호사는 아주 능력이 탁월하더라고요. 아주. 그런 거예요? 얘기를 잘 만들어내시더라고요. 정변님이 처음이면은 두 번째 최윤아님 있고 이제 저는 세 세 번째로 번째 피해자네. 피해자가 많네. 점점 늘어나고 있어. 네. 그러면 저는 이거 보람 PD의 씨앗이라고. 네.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죠? 일단은 여기 코너명 없어요? 종만이는? 코너명이 다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채윤아의 아가리도 한번 해봤고 네. 오. 그리고 채윤아의 스팀 다리미로 해봤으니까 그러네. 이제 아예 새날을 노려볼까. 오, 야만. 정치 천재 김종만이나 종만이의 업데이트로 아예 업데이트를 업데이트를 먹어볼까. 먹어버려. 이걸 먹는다고? 제가- 생각에 이 발상의 전환이 딱 있는데? 제가 오.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인재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호구가 있네. 호구가 호연지가 테레비 있어요. 나왔다 얘들아. 예. 안녕. 예. 네 아무튼 그 코너 이름은 네. 그래서 뭘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만이 업데이트가 좀 나을 것 같은데요. 종만이 오. 업데이트. 네.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종만이 밑으로 귀속이 된 거예요. 네, 이렇게 이 들어가서 느슨해진 업데이트판에 네. 긴장감을 주고자 찾아온 정말. 아가리나 뭐 그 스팀팩 뭐 노가리 이런 거는 뭐 제 밑에 있는 거죠. 미래 권력까지 밑에 있는 거네. 그럼 어떻게 보면. 그럼요. 이 이걸 먹어버릴 정도면 거면 그냥 종만이의 윤석열 정부 하면 안 돼요?
그냥 너무 싹 다 좋다. 먹어라. 우주 정복합시다 우리. 근데 말 이렇게 해놓고 너무 떨려가지고 집에 가고 싶어요 지금. 아 근데 죄송한데 충분히 떠시는 것 같진 않거든요. 네.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큰일 났네. 어. 네. 좋아요. 해요? 네, 시작하시죠. 네. 시작은 제가- 아까 됐어요. 편하게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가져온 주제는 장모님은 무슨 상일까입니다. 그래요? 아하. 장모님은 무슨 상일까? 네, 저 이거를 처음에 이 얘기 듣고 무슨 장모님한테 어떤 상을 주려고 하시나? 아니, 그러니까 상이라는 게 전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받는 그쵸. 상도 있고, 뭐 당하는 상도 있을 것이고, 뭐 얼굴 상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속 동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침팬지도 얘기하고 개도 얘기하고 또 보람님도 막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내가 주제를 좀 잘 갖고 왔나. 그 두 개를 좀 짬뽕을 시켜봤거든요. 그래서 장모님의 그 신나는 소식과 함께 그리고 좀 신나진 않지만 좀 어이없는 사람이 또 하나 나왔다 이런 거를 가지고 왔는데 이 얘기를 그 새날에서 되게 많이 다루거든요. 맨날 나와요. 맞아요. 그리고 네, 방금 전에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하는 건 처음이니까. 그치. 오. 그래서 일단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차피 다 내 거니까 뭐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특별 게스트라 시간 많이 드립니다. 네. 일단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 윤석열 장모님이 이제 법정 구속이 되셨죠. 그것도 네. 사문서 위주로 해서 형량 1년을 딱 받았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가 네. 딱 저희 그 스터디 방에서 이제 의성님이 너무 우울하다고 요새 너무 우울한 이슈들이 많다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딱 이 소식이 터진 거예요. 네. 그래갖고 저희 또 방에 있는 이제 참모 기자님이 이제 장모님 때문에 고속도로를 나들였는데 장모님만 못 쓴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네.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갖고 왔는데 저는 뭐 법정 구속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들은 다 이제 아실 네. 것 웬만한 건 다 같아서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저거를 갖고 왔어요. 죽어버리려고 얘기하면서 고함 지르고 판결문을 막 보는데 그게 읽히는 거예요. 그리고 생생하게 내가 보는 것처럼 막 보이더라고요. 오. 그래가지고 뭐 당시 상황을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판사님이 변명의 기회를 부여했는데 장모님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계속 하시고 그러니까 왜 네. 내가 죄가 있냐? 응. 그리고 마지막 발언이라니까 또 못 알아듣겠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법정 구속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거기서 법정 구속이라고요 이러고 바로 알아들었어. 비명을 지르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와다다다 막 발작 버튼 눌려가지고 그렇게 막 뭐라고 하신 거예요. 거기서 혹시 막 윤서방 찾는다는 이야기는 없던가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네, 하나님을 찾으면서 막 누워버릴래. 막 여기서 하나님 내가 약을 먹고 어떻게 죽어버릴래. 막 이런 얘기를 엄청 했더라고요. 근데 최은수는 그게 무속인 안 믿나? 왜 하나님 찾지? 그냥 찾는 거죠. 그냥 찾는 찾는 거죠. 찾는 거네. 거죠. 천지신명을 찾는 건가? 윤석열 김건희도 그러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막 천공을 부를 수는 없잖아요. 침팬지의 내구조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 편에서도 하나님 얘기하시는 분 또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진짜 골치 아플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이쪽 애들이 자꾸 까불면 죽어 했다가 막 나 찾고 막 이러면은 좀 골치 아프겠다 막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면서 너무 좀 웃기다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근데 그 미국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바로 거기서 바로 형량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네. 막 뒤집어 까지고 막 이러면은 너 300년 막 이래버리는데 네.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너무 형량이 짠 거 아닌가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1년 갔다 오면 네. 370억 주는 거 아니야. 그럼 저도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진을 봤더니 동호지소가 진짜 좋더라고요. 밥도 잘 나오더만. 네, 밥 진짜 잘 나오고, 뭔가 잘 하면은 그 서울 사는 청년들 자취방보다도 좋아 보일 정도로 밥 안 주잖아요. 맞아요. 자취방에서 살면은. 아니 뭐 메뉴에 뭐 소고기가 있고 꽃게가 있고 그래요? 네.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거기를
말하자면은 범죄 중에서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더라도 정치범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억울하신 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그냥 법에 걸려가지고 지금 왜냐면 저희 지금 종만님이 나온 이 자리조차도 우리나라 국가 부름을 받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근데 아니 지금 왜냐면 범죄자라는 개념을 딱 놓고 보기에는 윤석열은 자기가 그렇게 법비들은 사실은 범죄자 될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럼 정말 누구보다 그런 사람이 또 있고 이게 뭐 범죄자의 인권 왜 그렇게 신경 쓰냐 왜 이렇게 뭐 군대보다도 못하고 밥이 어떻게 나오고 이런 얘기 들으면 저도 진짜 감정적으로 너무 화가 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긴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기죄에 대해서 네. 너무 관대한 것 같아. 네. 저는 아, 살인은 맞아. 한 명을 한 명, 두 명 죽이는 거잖아요, 보통. 근데 사기죄는 알 수 없는 맞아요. 수많은 맞아, 사람들을 맞아. 죽이는 거잖아. 맞아. 근데 왜 이렇게 형량이 낮은 거야?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종만이로서? 앞으로 제가 판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형량 잘 때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예. 말씀하세요. 근데 그 사기 같은 거 보면은 계속 딴 나라 얘기해서 좀 그런데 사기가 더 높잖아요. 막 그 피해가 막 엄청 크다고 해서. 우리 근데 자본주의 질서를 해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너무 해치는 작아. 것뿐더러 자본주의 질서를 해치는 건데 왜 이렇게 형량이 낮은 거야? 특히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인권과 이 뭐 신자유주의를 그렇게 신봉하는데 너무 인권은 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침팬지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 거. 그러니까 자기들이 외치는 거에 비해서는 너무 맞아. 보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체제를.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뭐라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사실은 왜 동부구치소냐에 대한 거에서 사람들이 분노하는 게 특혜 관련한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따로 봐야 된다 생각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주진영에 계신 분들조차도 여기에 대한 분노가 너무 크고 왜냐면 형량이 제대로 때려지질 않고 만약에 제대로 맞는다고 하더라도 진짜 죄 받아야 될 사람 억울하게 있는 사람 뭉뚱그려져서 그냥 범죄자로 취급되면 안 된다는 게 한 가지인 거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런 거에 대한 저희가 혐오 정서가 계속 생기잖아요. 근데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민주진영마저도 공감할 만한 이슈를 저쪽에서 쥐고 흔들면 저희가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범죄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범죄자는 최은순이고 뭐 다른 아직 범죄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다른 정말 파렴치한 범죄들 많지. 국가 대상 범죄들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떠올리고 거기에 이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형량이 때려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근데 이게 뭉뚱그려져 가지고 정말 그렇게 정말 이 정부에서 힘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빵 하나 훔치다가 예를 들어서 막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분들이 오히려 더 한 형량을 맞게 되고 이런 억울한 상황들도 생기는데 이거를 같이 볼 것이냐. 근데 분명 저쪽에서는 분명 홍준표만 해도 사형제도를 가지고 얼마나 흔들었습니까. 그렇죠. 장사 잘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에는 또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맞아.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가 황희도 이사님 자리잖아요. 그래갖고 약간 비슷하게 빙의해가지고 펜코에 대한 반응도 좀 봤어요. 어때요? 근데 진짜 신기했어요. 그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이 조국 장관 얘기하면서 조국은 그 이제 법정 구속 안 했지 않냐 이러면서 장모는 고령인데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반응이 이제 상장이랑 340억이랑 똑같냐고 그러면서 그 장고 증명서 제가 더 약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펜코에서 그러면서 오죽하면 법정 구속 했겠냐고 걔네가 그렇게 악질이니까 했겠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주의 우려가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건 자체는 3억을 투자해서 50억을 만든 건데 이 최은수의 재판부에서 그런 거잖아. 아, 내가 뭔 잘못이냐. 근데 이번 그 판결이 재판부가 아니야. 너 죄질 진짜 악질이야. 이렇게 규정을 한 거고 네. 그리고 이게 약간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 사건의 성격을 재판부가 규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네. 아주 큰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죄가 분석, 있다고 예. 규정한 거죠. 그러니까 죄가 있다고 규정한 건데 검사들의 태도도 같이 지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들이 원래 윤석열이 이거 그러니까 최은순의 혐의가 굉장히 많은데 가장 약한 걸로 어떻게든 검사들이 마지못해 이걸로 한 건데 싸게 끊어줬다. 싸게 끊어 그러니까 그런 비유가 적절하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교통단속 걸리면은 아 좀 싼 걸로 하나 끊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마치 제일 싼 걸로 끊었는데 재판부가 이거 보면서 이 사건의 성격을 딱 규정을 한 거죠. 아니 검찰 니네들도 이거 똑바로 해라 라면서 이게 형량을 그러니까 구속한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윤석열 뭐 대통령은 언제 사과하려나 이거에 대해서? 안 특히 하죠. 뭐 10원 한 장 피해 준 거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300, 또 아니라고 300 뭐 그랬어요. 몇십억이니까 10원에 한 대는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아니 윤석열 입장에서는 윤석열 당한 거니까 자기는 피해자죠. 아, 이제 또 통장에 당한 거야? 아니 통장이 얼마나 꽂히더라도 자기는 가만히 있고 뭐 자기는 모르는 거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사과를 왜 하겠습니까? 그 사람 정신 상태로는 그럼 사과 안 하죠. 10원 한 장 피해 준 거 없다는 말 하지 말았어야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다니까요. 아니 그렇죠.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오늘 사람이 아니라 따지는데요, 막? 아니, 실드를 치니까. 어쩔 건데, 막. 동부구치소 보기가 만만하더라고. 가고 싶어서 그런 거지, 아니, 가도 지금. 괜찮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오이성님 가면 동부구치소 안 넣어주죠. 안 되죠. 형은 의정부 교도소라니까. 아, 그럼 우리끼리 다 죄짓고, 누가 구치소도 들어가나, 동부로. 그럼 가족 중에 사기꾼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야? 난 없어서 그러면 안 되겠다. 동부구치소 못 가겠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뭐 그래서요.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이렇게 얘기하다가 너무 양평 땅처럼 꺾어버리는데 그래서 준비한 거는 장모님은 과연 이렇게 엉엉 울어버린 장모님은 무슨 상일까? 상이 요번에 아니 그 지금 재윤님이 항상 얘기를 하셨잖아요. 황희도의 시대는 갔다고. 근데 그 과거에 그- 좀 주장했었습니다. 예, 과거. 황희도의 시대는 간 것처럼 천공의 시대는 갔다. 그리고 새로운 이제 그런 신앙의 패러다임이 또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표가 바뀌고 있습니까 지금? 그 기사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이게 관상가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동물로 관상을 봐요. 그래서 동물로 이렇게 비유해서 보는 거죠, 사람을. 네, 그래서 동물농장도 저 인간이 나가라고 한 건가? 그럴 듯한데? 그렇지. 그럴 듯한데. 그럴 수 있어. 저들은 대충 요 정도 수준에서의 논리가 맞더라고. 아. 천재인데? 아니 그래서 이분이 동물 관상으로 사람의 운명을 본다라는 책을 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이 이제 동물 관상을 본 거를 보고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나도 동물상 좀 얘기할 수 있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진보 좌파가 보는 동물 관상 백과 막 이런 거 책으로 요새 차가운 자본주의 같은 책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좀 해볼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분이 이제 이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이 양반이구나. 네, 사실 그 뭐지? 이 얼굴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수염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주 수염이었어요? 붙인 거 아니, 같아. 난 옷인 줄 알았어요. 여기 근데 각도가 이거는 잘 정말 안 보여서. 청년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수염이 너무 신기했어요. 저 아저씨 보자마자. 붙인 거 같아. 근데 약간 천공도 그렇고 저 아저씨도 그렇고 뭔가 느낌이 항상 저게 뭔가 그 베이스인가? 꼭 저렇게 나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원이 있나 봐.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동물 상들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악어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막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침패치나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당연히 왜 돼지가 아니지? 약간 이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돼지가 되게 똑똑하고 그럼요. 깨끗한 맞아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왜 악어로 했을까 봐 이런 생각이 그 동물들은 들었고. 멍청하지 않아. 근데 악어도 그렇게 멍청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연히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대통령을 너무 뭐가? 누구라고 얘기 안 동물이 했는데? 멍청하지 않다니까요. 아니 누구라고는 아무도 얘기 안 했어. 누가 멍청하다라고는 얘기 안 했어. 예. 동물이 멍청하지 않다. 이러고 나만 잡혀가는 거잖아. 이거 무서운 방송이네 여기. 아니 아까는 종만이 업데이트라면서요. 이거 다 총대를 종만인 건데 뭐. 매셔야죠. 이렇게 할 거면 총대도 매야지. 왜 이렇게 화를 빼는 거야? 아니 뭐 무서운 거 있으면 니네들 잡혀가고. 집에 가고 싶어요. 방송은 내 거고. 보내주세요. 용기 안 나면 동부구치소 식단 한번 봐요. 그러면 약간 얘기 나와. 아니 소고기도 나온다니까요. 자 근데 잠깐만. 여기 말이 너무 많아. 변희사 정변님이 악어는 그래도 먹으면서 눈물이라도 흘리지. 이거 김건희도 울었어요. 근데 12월 26일 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하면서 울었어 그때. 뭐 우는 거야 뭐 문제입니까 솔직히. 악어의 눈물. 그렇죠. 그때 나오긴 나온 거예요? 약간 즙이 나오긴 나온 거예요? 모르겠어요. 안 그러면 즙 짜는 거 이준석한테 가서 배워오든가. 모르겠어요. 마삼즙. 네, 마삼즙. 그래서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은 악어로 표현을 했고 김건희 대통령 김건희 여사님은 나는 뭐 충분히 네. 공감되는데. 네, 여사님은 공작으로 표현을 또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공작은 왜 공작입니까? 상이?
백치 아저씨한테 물어보세요. 근거가 네. 뭘까? 아니 왜냐면 약간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사님 같은 경우는 약간 이 뭐라고 해? 지금의 관상이냐 아니면은 뭐 여러 번 바뀌었으니까. 아니 과거의 그 관상이냐 정도면 난 12간지가 다 있어. 나 궁금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방송이 돼요, 근데? 아니요 진짜 왜요? 몰라. 왜요? 아니, 종만이 업데이트라고 이렇게 저희 업데이트를 무너뜨리지 마세요. 아니 공작을 잘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 난 정확히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인 게 아니라 나 궁금하더라고. 뭐 옛날일 수도 있고요. 뭐 아무튼 그래서요. 그리고 다양해요. 이준석은 어린 여우상이라고 했고 안철수는 거북이 그리고 한동훈은 원숭이상 막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걸 보면서 그리고 저희 진보 진영 사람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은 소상이라고 하고 조국 전 장관님은 진돗개라고 했어요. 근데 약간 저는 이거를 보면서 왜 우리 진영 사람들을 자꾸 가축에 비유를 하는 걸까 막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냥 이 사람은 지금 맥락이 없어 보이거든요. 공작절에서 공작이면은 막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그거가 뭐야? 근데 저희는 다들 알고 있잖아요. 닭상이랑 쥐상은 거기에 있다는 거를. 한번 우리가 지나갔죠. 네, 닭상이랑 쥐상은 거기에 있었고. 그래서 제가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업데이트 여기 패널 분들을 좀 동물 관상을 한번 봐봤어요. 제가 그냥 보시는군요. 이겨 먹으려고 이렇게 하면은 약간 윤카르텔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보람님은 기대되나요? 보람님이요? 일단은 지금 새날의 미래 권력이시고 이제 김건희 대통령님의 버금가는 공작을 대응하는 홍학이 어떨까. 약간 뭔가 홍학? 되게 좋게 봐주시네요. 공작에 대응할 수 있는 홍학이 어떨까 싶었고요. 저희 인정하는 것 같네요. 그 홍학이 왜 붉어지는지 아시죠? 네? 그 뭐지? 빨간 새우를 먹어가지고 원래 흰색이어가지고 그래요? 그 빨개지는데 그 먹이를 먹는 모습이 좀 충격적이에요. 많은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저는 무섭습니다. 그거 못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보람님이 새우튀김을 잘 드세요. 죄송한데 어느 정도 그 결이 많네요. 정변님이 홍합이냐고 하는데 홍학인가요? 합인가요? 정확하게 해주세요. 아니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홍학, 새. 학이요. 학. 오케이. 그리고 이제 저희 MC 재훈님은 이제 잠깐만요. 오이성님은 너구리상 막 이런 얘기로 나오는데 너구리상? 여러분들 많이 달아주세요. 오이성님 먼저 해주시죠. 순서대로. 저는 우성님이요? 일단은 저는 아무 의심도 없이 기린상이라고 생각했고요. 약간 높은 곳에서 키 크니까? 곳에서 머리도 갈색이고 코도 많이 먹고 코는 상관없어.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진짜 별 이유가 없네. 거기도 공적이 뭐 이렇게 하니까요. 정재훈은 진상이라고 일단 하나 나왔어요. 정재훈은 무슨 상 같아요, 진짜? 네. 정재훈님은 이제 또 MC로서 이렇게 조율을 해주시고 다 이제 하나하나 훑어서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개미핥기 상이 아닌가. 이렇게 쭉 훑으니까. 근데 저 약간 이거에 대해서 약간 할 말 있어요. 개미핥기 이름이 진짜 너무 대충 짓지 않았습니까? 개미를 핥아 먹는다고 개미핥기라고 인간들이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자면 우리 인간한테 한국인한테 흰 쌀밥 먹이 약간 이런 식의 이름을 갖다 붙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재훈님한테 개미핥기 좀 되게 다 조율을 잘 해주시니까. 개미 훑기 아니야 그러면? 잘 훑으니까? 아니 개미핥기가 전반적인 걸 한다는 얘기 저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살펴보시니까 소금쟁이 상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소금쟁이. 소금쟁이랑 개미핥기 같다고? 기후위기 시대에 잘 어울리네. 소금쟁이 많아지거든 비만이어서. 근데 제가 알고 지금. 있기로는 이 소금쟁이가 그 암컷한테 구애 활동을 할 때 굉장히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협박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성향이 있다고 소금쟁이에 대해서 옛날에 뭘 본 게 있는데 소금쟁이가 이렇게 이로운 동물인가? 아무튼 오늘 조금 약간 충격이 큽니다. 근데 소금쟁이 아니, 그게 아니라- 얼굴을 아냐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관상인데 소금쟁이 얼굴을 알아? 나는 되게 웃긴 게 사실은 진행자가 이렇게 무시받는 방송은 없어요. 왜냐면 봐봐요.
그 새날의 미래 권력한테는 막 아름다운 홍학 닮았다고 그러고 저 진행자한테는 이 양반은 뭐 개미알기나 아니 다 열심히 근데 훑어보시니까 그러는 거죠. 훑어보니까요? 네, 이제 앞으로 핥아보셔야겠네. 자연스럽게 깨질 노가리 훑기는 타임이네. 없잖아요. 노가리 타임이요. 아니 뭐 자연스럽게 넘어온 것 같은데 오늘 패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첫 출연에 진행자한테 그냥 개미알기라고 그러고 제가 네. 당한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복수를 하려고. 나온 목적이 뚜렷하셨군요. 네. 이 오늘 히든님은 정재훈만 죽이면 된다. 히든님은 무슨 아니 상이에요? 근데 잠깐 이게 정죄만 죽이면 된다라고 해서 이 방송을 나오시면은 전략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왜 이런 말이 있죠. 그 스타에서도 많이 쓰는 이야기인데 빈집을 털어야 돼요. 원래 전략은 그 얘기는 빈집이라고 본 거죠, 뭐냐면 뭐. 그러니까 아니 그 얘기는 뭐냐면 황희도가 없을 때 황희도 자리를 치고 딱 들어와야지. 거기다 대고 또 제자리를 노리러 왔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이래놓고서 또 맨날 이러잖아요. 황희도를 쳐야 된다 그러고 나는 친황 세력이다 이랬다. 황희를 없애야 된다 해놓고 늘 제일 최고의 친황이죠. 가장 옆에 그러니까요. 있죠. 왜냐면은 다 비켜. 거기 내 자리야. 일마 내 자리야. 이렇게 하려고. 유나야 보고 있어? 내가 정재우 죽였어. 야, 이거는 잘못됐는데? 아니, 황해도가 없으면 황해도자를 치고 들어와야지. 왜 있는 사람을 여기에 그러면은, 나까지 없애고, 황해도도 없애고, 그냥 차라리 최영장님. 이렇게 딱 하면은 불러갖고. 아름다운 그림이긴 하죠. 이거는 제가 황희사랑 따로 통화를 해서 전략적 회의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 히든이 자꾸 건들지 마요. 나라의 부름을 받은 적 없잖아요, 이렇게. 저요? 보고 계시죠, 이사님? 이사님. 정리가 아니, 되네요. 저야 나라가 불러주면 언제든 가죠. 근데 안 불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못 가고 있는 거고요. 예. 아무튼 다음 주도 여러분들 그 황희두님이 나라의 부름으로 조금 빠질 예정. 혹시 다음도 오시나요? 다음 주도? 그때는 이렇게 자리도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나온다면. 그래요? 정말 종만이답다. 이름값 하네. 예. 정변님이 아니 뭐 부름을 받고 싶으면 내가 잘 도와줄 수도 있는데. 예. 형님은 제 편이라고 믿습니다. 예. 그리고 황희두님도 열심히 지금 세팅하고 있어요. 누구보다. 그러네. 근데 역시 노무현 장학생. 노무현 장학생? 아닌데요? 지금 종만 1, 2를 헷갈리고 설마? 와 진짜 설마 만약에 그런 거라면 너무 실망입니다. 너무 이건 무책임하다. 황희도 동물관상 뭐야? 황희도 한번 가자. 황희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근데 진짜 황희도는 못 정했어요. 왜요?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래요? 진짜로 편하게 했는데. 자, 그럼 이런 거 댓글로 받으면 돼요. 네, 자, 여러분들 댓글로. 황희도 관상 한번 댓글로 의견 주세요. 뭐 저한테만 뭐 개미할기 뭐 이런 거 말고 황희도도 한번 가보자고요. 예. 황희도 좋네요. 동물관상은 종만이들에서 뭘 담았어요? 이제 5분 동안 영상으로 만들어서 살모사 나왔어요. 살모사. 살모사상? 와 살모사상. 이것도 좀 약간 비슷한 점이 있네. 저그상. 저그상. 레서 팬더상. 그렇게 치면 아니, 테란상이네요. 테란상. 미야키님 레서 팬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이게 레서 팬더. 근데 좀 닮긴 했네요. 근데 객관적으로. 뭐야 이런 이러니까 친형 세력인 거예요. 교묘해. 레서팬드 욕하지 말아요. 저그는 너무했는데 저그 얘기도 나오는데. 저그는 좀 너무했고. 예. 레서 판다 귀엽다. 종만이는 무슨 상인가요? 그리고 저요? 본인 스스로는 무슨 상인가요? 저는 솔직히 한동훈이 왜 원숭이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숭이띠로서 원숭이상이 너무 탐났는데 좀 짜증나더라고요. 겹치는 게. 원숭이상 네. 느낌 있는데요? 한동훈은 아까 독수리상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땡땡땡 독수리상이라고 했나? 왜 말 못해요, 머머리? 그렇게 썼어요. 누군가가 땡땡땡 독수리상이라고 썼는데 그걸 진짜 땡땡땡으로 써서 전 그대로 읽은 거고요. 땡땡땡은 뭔 독수리일까? 땡땡땡 독수리?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진짜 궁금하네. 뭐 채팅창에서 뭐 대머리란 이야기도 있고요. 네. 아니 아까 그 얘기는 지나갔고 그냥 채팅창에서 뭐 대머리 막 이런 채팅도 올라오고 뭐 몇 년생이냐 뭐 요런 것도 있고 종만이는 카멜레오상이다 뭐 요런 댓글. 오 묘하네. 감- 카멜레온상.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뭐 노가리로 넘어가서 마무리한 것 같은데 오늘 그 종만이 1님 뭐 많이 긴장했다고는 하는데 오늘 굉장히 방송은 잘했어요. 혹시 소감 짧게 들려줄 수 있을까요? 지금 손에서 너무 땀이 많이 나고요. 아직도 긴장한 상태고 너무 떨리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방송하니까 너무 좋아요. 요새 이 시국에 웃을 때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안 웃으면 어떡해요? 그럼. 맞아요. 웃고 살아야지. 언제 맨날 계속 우울할 수만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동물 관상도 좀 보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들 오, 네. 힘내서. 진짜 중요한 얘기 같아요. 네.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그 힘은 결국 그렇게 같이 연대하면서 버티는 수밖에 없는데 이제 웃으면서 버틸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야죠. 맞아요. 종만이들 영상을 보면 웃음이 나오죠? 오, 이렇게 홍보해 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종만이 여러분들 네. 금요일 날 실시간 라방을 합니다. 오. 네.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오하는 거. 자기가 오. 네, 아무튼 금요일날 종만이들 라방한다고. 라방. 아무튼 네. 여러분들 종만이들도 저희 이 업데이트하고 꾸준히 같이 해주고 있는 우리 멤버니까요. 많이 힘들 실어주시고 또 응원 많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첫 방송인 거 치고 와 진행자한테 뭐 개미할게 같다고 그러고 뭐 소금쟁이 같다고 그러고. 소금쟁이 같다고 그러고 아무튼 뭐 굉장히 패기는 넘쳤습니다. 예. 자 오늘 미야킴님 슈퍼챗 늘 보내주시는데 또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또 보내주셨고 힘내라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야킴님 그리고 난영님 이난영님께서도 거금 보내주셨고 아이고. 내일은 사랑님께서도 거금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슈퍼챗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또 이런 작은 슈퍼챗으로 우리가 또 청년들이 힘내서 방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커. 진짜 너무 아니, 크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작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그러니까 작은 마음들이 연대를 해서 차가운 자본주의자예요. 저는 새날의 미래 권력한테 찍힌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방송부터 잘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다음에 새 진행자가 오면 반갑게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번 주도 재밌었다면 채팅창에 1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업데이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